안녕하세요. 곰방의 모치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바틀헤드에 커플링 콘덴서가 전해로 되어 있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데 업그레이드 하거나 할 때 나온 사진, 그 사진에 나온 콘덴서는 데이톤이라는 이 콘덴서거든요. 측면이 노랗게 되어 있고 몸체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건 스피커의 네트워크용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대체적으로 이 네트워크용으로 나온 콘덴서들은 이 고품질의 콘덴서를 쓰지는 않아요. 이 출력이 굉장히 큰 데다가 사용해서인지 그렇게 또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오디오용 커플링 콘덴서는 쓰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 메탈라이즈드로 되어 있는 그 콘덴서를 쓰거든요. 이게 예전에 그 솔렌하고 비슷합니다. 바틀헤드의 헤드폰 앰프랑 우오디오의 이 헤드폰 앰프 정도, 바틀헤드에 나오는 그 최고급 제일 좋은 그레이드랑 이런 그 WA6 그 전원부 분리형과 통합되는 형, 이런 정도면은 사실상 이거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도 않고, 이건 회로가 없더라도 관만 보면 대부분 동작시키면 되거든요. 그 일반적인 범용 부품이 아닌 게 있다면 이 우오디오처럼 진 공간을 전부 다 정폭용으로 사용하고 아웃풋 트랜스로 임피던스를 저오음에서 고음으로 대응하게 된 이런 트랜스로 전부 다 임피던스를 맞추거든요. 그 바틀헤드와 우오디오 여기 나오는 이 사용하는 관들은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지도 않고 트랜스 외에는 특별할 것도 없거든요. 이 WA6이라는 이 앰프는 나온 지가 좀 됐고 업그레이드가 여러 번 됐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관이 앞에 여기에 6DE7이라는 복합관, 2형의 복합관이 안에 들어있어요. 안에 두 개씩 들어있거든요. 여기 정류관은 오유포지입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건 전원 트랜스이고 출력 트랜스는 하부에 있어요. 그 하부에 있는 모양은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유포지는 대부분 다 아시죠? 이런 정류관은 진짜 특별한 것도 없고, 6DH라는 관은 이게 TV에 사용하던 관이거든요. 이 히타가 세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6D7, 10D7, 13D7 이렇게 나오는데 10D7은 좀 히타가 애매하고 6D7과 13D7은 갖고 있는 보통 전원 트랜스를 만들면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이게 계략 한 히타가 1A씩 먹거든요, 한 개에. 13D7은 0.45, 그러니까 450mA 먹는데, 이 13D7은 권선을 할 때 6.3을 뽑으면 거기에 직렬로 연결을 해버리면 이게 12.6이 나오잖아요. 그 12.6을 13V 연결해도 됩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을 구하면 6D7이나 13D7을 구하면 되거든요. 여기 사용했는 우오디에서 사용했는 거는 13D7이더라고요. 전압이 좀 높은 게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전압을 만들거나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정전압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사용하게 되면 전압이 높아도 전류가 작은 그 소자가 다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13D7에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그 2형의 관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안에 삼각관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미디움 묘하고 로뮤 두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출력관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정폭관인데, 요 정도쯤 되는 바이어스 마이너스 11에 전류를 5.5mm 정도쯤 흘리고 정폭률이 17.5, 뮤가 17.5 정도 되는 요런 관은 12AU7과 유사한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뒤에 거는 한 4, 5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압을 굉장히 낮게 걸고 바이어스는 깊어야 되죠. 출력관이니까 여기서 정폭되는 거를 받아줘야 되니까 17.5 이런 것도 적당하거든요. 전류를 35mm 밖에 안 흘리면서 뮤가 6입니다. 그리고 내부 저항이 925니까 아웃트랜스를 3kg 정도만 해도, 3.5kg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두 개의 관을 가지고 2단 정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관이 약간 까다로운 거는, 이 게인이 높은 이쪽 관에 플레이트 전압을 굉장히 높게 걸어야 되는데
고압을 만들어낼 때 높은 고압과 낮은 고압을 두 가지를 뽑아내는 것은 힘들고 하나를 만들어서 보통 사용을 공통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출력관의 전류량이 많기 때문에 높이 감으면 감을수록 출력관에 여기 전압을 낮춰야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전부 다 열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고압으로 이걸 만들기가 약간 까다로운 게 있는데, 앞에 있는 관이 플레이트 전압이 250V에 마이너스 바이어스 전압을 11V 정도 좀 걸어줘야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한 100V 정도 좀 걸어줘도 되거든요. 또는 150 정도. 그래서 유사하게 맞추면 그리드에 들어가는 바이어스 전압이 좀 낮아도 되는데, 어차피 앞에서 DAC에서 나오는 신호는 피크 대 피크로 하면은 3V 정도만 스윙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압을 좀 낮추어서 또 바이어스 전압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헤드폰 앰프로 만들기 좋은 관이에요. 이게 만일 없다면 또 단관으로 다른 관, 각각 2형의 관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문제가 없죠. 다만 이런 컨셉의 좁은 공간에다가 이 헤드폰 앰프를 만들려면 관의 개수도 적어야 되고 전력도 적게 공급돼야 되면서 간단하게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합관은 여기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좋고, 이게 옛날에 꼼방의 미니앰프라고 P15P로 만들어진 관이 있거든요. 거기도 헤드폰 출력이 있고 한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999불 정도 좀 합니다. 그 요거는 1500불 정도 좀 하는데 분리되어 있고, 요 안에 아웃풋 트랜스가 두 개 들어가 있고 다를 건 없어요. 약간 전원이 보강된 거 외에 여기 안에 트랜스는 보니까 66화 정도 좀, 66 아니면 76은 사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출력 1W 내외의 출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76이나 이렇게 크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출력관의 전류를 35mm 정도밖에 안 흘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트랜스가 필요가 없죠. 이거는 전원부하고 그런 것들만 분리된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를 게 없어요. 이 뒤에 것들은 진짜 파워 앰프처럼 저출력의 그런 앰프들을 만드는데 6SN7을 쓰고, 여기 같은 경우에 6SN7을 쓰고 또는 12AU7을 쓰고 6080으로 또 전원부 두 개를 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정도쯤 되면 진짜 뭐 한 4W, 5W 이렇게 출력을 낼 수도 있는, 앞에 게인만 높은 걸 쓴다면 낼 수도 있는 이런 상태는 상당히 좀 오버 스펙인 것 같아. 게인만 크다면 전력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헤드폰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듣더라도 달라지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출력 1W 내는데 게인 한 10 내외, 10 한 2, 3 정도 내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거창한 게 필요하겠어요. 불리하거나 큰 관을 써도 별 수는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만든 거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앰프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때는 앰프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꼴은 사나워도 소리만 잘 나면 된다,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저비용으로 만들어서 그냥 책상 위에 험하게 사용을 하다가 또 실증이 나면 관을 바꾸거나 회로를 바꿔서 계속 그렇게 이제 갈증을 해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완성품을 보통 일반 분들이 사용할 때는 외관이 엄청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 공제를 해도 그렇고 기기를 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 꼬리 사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든요. 손이 안 간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소리하고는 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막 사람들 보면은 메쉬관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소피아 오유포지라고 하든가 이렇게 메쉬 정류관을 사용하면서 불이 벌겋게 들어와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죠.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저는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이게 안에 뭐 이거 들어있다고. 바깥에 있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별로 없죠. 만약에 잘 그했다고 하면 니켈 같은 걸로 이걸 감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니켈 트랜스 써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반드시 소리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또 그것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아름다운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개인적으로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류관도 보면 그냥 일반 오유 포즈보다 소피아 이 메쉬망으로 되는 플레이트가 보기가 좋다, 소리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뭐 중국 관들 이런 관들이 이 안에 이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소리가 그런 쪽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그 안에 사용하는 커플링 콘덴서나 아웃트랜스 이런 걸로 거의 결정이 되고 관은 구간이기 때문에 브랜드마다 차이는 조금 있어도 그 차이도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트랜스 두 개 들어있다는 게 요 안에 들어있고 이 전원부는 이렇게 돼 있죠. 별도로 이거를 약간 큰 케이스에 한꺼번에 넣고 만들어도 됩니다. 파워앰프처럼 일반 케이스 조금 작은 데다가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케이스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중국의 케이스들은 또 알루미늄이 굉장히 또 무른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가공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저는 실패를 한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중국제 케이스를 사가지고 만드는데 이용하지 못하고 이제 가공이 CNC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가공을 안 할 경우 수공으로 작업할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처럼 깨끗하게 가공이 잘 안 돼가지고 하는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만일에 저기 외관을 진짜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괴로울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처음에는 여기 엄청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트랜스가 이렇게 이 자장이 많이 튀어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그것도 없이 꽉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막 완전히 숨도 못 쉬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별로 좋을 건 없습니다. 너무 근접해가 있는 게 안 좋죠. 방향이 90도로 틀어지고 거리가 좀 되면 좋은데 이 케이스 크기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이거 2단 정폭을 하면서 보면은 처음에는 보니까 여기에다가 그 커플링 콘덴서를 썼더라고요. 뭐 이런 걸 아웃트랜스를 보통 쓴다고 하면 앰프를 만들어서 이제 들어보고 싶다고 하면 콘덴서 커플링 콘덴서가 아무리 좋더라도 없는 게 좋거든요. 소리 뭐 위상이 틀어지지도 않고 영향을 주지도 않고 또 원래 고유의 그런 착색도 없고 그래서 직결하고 이제 뒤에다가 트랜스를 바로 하나 붙이면 그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 싶고 여기에 트랜스에 보통 제가 니켈은 안 썼을 거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깥에 있는 거는 쉴딩을 한 거고 그냥 이거는 일반 코어예요. 오디오용 코어. 뭐 G9, G11 가는 그런 코어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니켈이 들어있으면 이게 하얗게 은빛 나는 코어가 별도로 보입니다. 이게 관의 구성이나 뭐 아웃트랜스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특별할 게 없는 거죠. 볼륨도 지금 알프스 볼륨 썼잖아요. 이거는 전원부이고 전원부에다 정유관을 쓰고 뒤에다가 큰 콘덴서를 초크 없이 큰 콘덴서를 써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이포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은 걸 먼저 한번 달고 이렇게 메탈 저항 같은 거 달아가지고 전압을 뚝 들인 큰 걸로 약간 고음으로 달아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 콘덴서 큰 걸 썼더라고요. 정전압을 안 하고 여기에다 콘덴서까지 작은 걸 달면은 그 리플 흠이 납니다. 여기 그 헤드폰 앰프 같은 경우에는 전에 헤드폰 그 동호회 카페에 가보니까 일반 앰프를 스피커 단자에 연결해가지고 쓰는데 흠이 나서 약간 듣기 어렵다. 그렇게 되는 거는 그 앰프의 개인이 과한 거는 볼륨을 조절하면 되거든요, 원래. 근데 헤드폰 앰프의 그 일어나야 되는 개인 그 정폭률이 굉장히 낮고 저출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앰프의 뒤에다가 만일에 16오hm 있으면 저오음의 헤드폰을 달 때 원래 소리가 잘 나야 되거든요. 낮은 볼륨에서. 근데 그게 흠이 나는 이유는 그 전원부 구성을 헤드폰 앰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게 막혀 있거나 개방되었다 하더라도 귀에다가 유닛을 대고 소리를 들어보는 거잖아요. 전원이 리플럼이나 이런 것들이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반 오디오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 전원부가 헤드폰 앰프만큼 그렇게 조용하게 만들어지질 않은 게 많아요. 만일에 그 앰프가 로드 같은데 앰프에 싱글로 사용해서 흠이 완전히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헤드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만들거든요. 뭐 기껏 해봤자 시벤니의 콘덴서 100마이크로 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걸 제품을 원가로 분석하고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곤란한 얘기죠. 근데 저는 항상 직접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하기 때문에 관 얼마, 정료관 얼마, 아웃트랜스 얼마, 또 케이스 얼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차이가 굉장히 많고, 이걸 처음에 헤드폰 앰프를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하게 된 그 배경은 아이가 피는 못 속이는지 이 좋은 소리가 어떤 건지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이걸 제법 좋은 소리는 이런 거다라는 걸 이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귀도 사실 이거 한번 고급화되면 이 다운그레이드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뭐 기성 제품을 하나 이제 보내면서 아빠가 그래도 진공관 고인물인데 이 진공관의 소리가 헤드폰 램프로 만들면 어떤지 내가 한번 들려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여름 방학 때 오거나 그러면 한번 들어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이걸 하다가 그냥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이나 아니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다른 제품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살펴보다가 제일 만만하게 구성 자체가 일반적이고 특별할 게 없는 제품 중에 바틀헤드, 거기서 나온 헤드폰 앰프 최고급형 이 오디오에서 나온 이게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적당히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만들어서 들려주고 갖고 와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쓰는 그 그라도 정도에서 노이즈가 이제 느껴지지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하고 보낼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리플 다신 분 있잖아요. 120dB 헤드폰에서도 노이즈 정막 강산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게, 정폭기기는 아무리 조용하게 만들어도 정막 강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 정적으로 느껴지는 환경은 뭐냐면, 너무 볼륨이 120dB의 헤드폰이라 하더라도 너무 큰 볼륨이 아니고 소리가 뭐 가령 100%가 아니고 한 3분의 1, 뭐 4분의 1 정도쯤 듣다가 이제 음을 멈췄을 때 화이트 노이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진짜 고요한 이상한 그런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약 볼륨이 되게 낮다면 고요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볼륨이 큰 상태에서는 거의 고요하게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화이트 노이즈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우리 일반 앰프 만들 때 정막 강사는 정말 힘든데, 제가 로드 때문에 한번 겪고 난 다음에는 힘든데, 리플은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정제를 하면 되니까 완전히 그 FPT로 날려버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화이트 노이즈가 120dB에 그렇게 완전히 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질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120dB 되는 그런 고효율의 스피커 유닛을 귀에다 꽂고 있는데 앰프에다가 꼽아가지고 입력이 쇼트된 상태이면 모르겠는데 볼륨을 돌린 상태에서는 거의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관이 예민한 관도 안 돼요. 쉴딩 다 해야 되고 배선제 같은 것도 엄청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아웃트랜스도 이렇게 근접해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서로. 완전히 철뚜껑을 세운 거 아니면 이 좌우 간섭이 있어요. 자장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서로. 그러니까 이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방식을 이렇게 하나의 관으로 2단 정폭을 한 다음에 아웃트랜스를 사용할 건지, 진짜 낮은 오음을 원한다. 거기에만 사용할 거다. 나는 300오음이나 600오음을 사용하지 않고 32오음 이하에 되는 그런 아주 저오음의 이어폰을 사용할 거다라고 하면 사실 아웃트랜스도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콘덴서는 들어가야겠죠. 아이키도 회로나 끝단에다가 화이트 캐스도 팔로우에 GM 높고 내부장이 낮은 관 그런 건들 쓰면 엄청 내려가거든요. 그게 약한 2, 35음으로 내려갑니다. 저 진공관을 만들어도. 그래서 맨니는 그 회로에 화이트 캐스트 팔로우를 많이 써요.
그렇게 이게 임피던스가 엄청 많이 떨어져서 드라이빙이 잘 되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걸 이제 쓰는 것 같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저도 고오음의 헤드폰 앰프를 안 가지고 있고 300이나 600 같은 건 없거든요. 지금 늦어도 여름 되기 전에는 이거를 한 두세 대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제가 만들면 계속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건지, 개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리는 어떤지, 이런 거는 제가 소개를 하면 되고,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기술적으로 아무리 뭔가 노력을 하고 뭘 했는데, DAC 같은 것도 그런 거 좀 느끼거든요. 진공관으로 만들고 뭘 했는 거는 뭐 좋은 콘덴서 쓰고, 아웃트랜스 좋은 거 쓰고 다 했어요. 이게 진공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어보면, 요즘 나오는 기기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제가 진행이 되면 계속해서 그 헤드폰 앰프 시리즈에 3, 4 이렇게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올릴게요.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관심 되게 많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